네, 반갑습니다. 저는 호서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재직 중인 황영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요양보호사를 위한 헬스케어와 관련된 내용인데, 특별히 이 헬스케어는 어디와 관련된 헬스케어냐, 손목과 관련된 헬스케어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이렇게 보시면, 건강 관련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손목과 관련된 통증이 제법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허리 통증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무릎 통증도 있으실 텐데 특별히 이 손목과 관련된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을 케어하다 보면 이 환자분들을 케어할 때 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손목에도 많이 무리가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손목과 관련된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어디가 주로 많이 아프시죠? 네,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1번, 그죠? 1번은 이게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좀 아프고, 그다음에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에 어떤 마모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네, 골관절염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이럴 때도 손가락 사이사이 여기 손 마디마디 사이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요양보호사님들이 이런 이제 손가락 근육, 손가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환자분들을 케어하실 때요. 그런 손가락들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손가락에 골관절염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라고 류마티즘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들어보셨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죠? 손 마디마디 사이에 이런 활액낭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양상들을 좀 보이고요. 전신에 통증이 나타나는 양상들을 좀 보이죠. 네네. 자, 그리고 카팔 터널 신드롬.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거든요. 손목 터널 증후군. 네. 카팔 터널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손목이 많이 아픈 경우인데 이 손목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죠. 네, 이게 중앙을 지나간다고 해서 정중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정중신경. 네, 뭐 영어로는 메디안 널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치약 중에 메디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메디안. 네.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메디안 널브인데 여기에 여기 인대가 하얀색이 이게 인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하게 많이 이제 쓰다 보면 눌려져서 이렇게 터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치 이걸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게 카팔 터널 신드롬으로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프신 부분은 사실 카팔 터널 신드롬이신 가능성이 많이 높은데, 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라고 얘기하는 골관절염, 손가락이 골관절염이라든지, 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셔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인 경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경우에서도 양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일단 이렇게 손바닥을 꽉 눌렀을 때 통증이 찌릿찌릿하게 나타나면서 이걸 닿을 수 없을 정도다 뭐 이렇게 보시고 또 붓기가 나타난다든지 뭐 거기에 열감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게 염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염증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주사로 네, 치료해야 되거든요. 네, 주사제로. 그러다 보니까 소염 진통제를 쓰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아픈 부위를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음 중 당신의 아픈 부위는 어디십니까?
네, 1번은 이제 손목 전체 밑에 보시면 우리하게 아프신 경우, 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아래 부분에, 그죠? 새끼손가락 아래 있는 이 부분이 좀 아프다, 눌렀을 때 좀 아프다, 움직일 때 아픈데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 뭐 이러실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손등 부분이 그렇게 아프다 나는,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부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1번인 경우에 자, 통증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자, 나는 1번이 이렇게 아프다. 네, 손 들어 보시고요. 네, 저와 같이 한번 OX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손목 전체가 우리하게, 네, 뭐 이렇게 아프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네, 우리하게 아프다 이럴 때 아프면 O, 그렇지 않다 하면 X.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움직여 줄 때는 통증이 없다. 통증이 없으면 O, 아니면 X. 네. 그 다음에 손목을 펼 때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 네. 그러면 통증이 느껴지면 O, 통증이 안 느껴지면 X. 자, 그 다음에 손목을 짚을 때마다 아파서 깜짝깜짝 놀란다. 그럴 때 깜짝깜짝 놀라면 O, 아니면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주로 손목 전체가 우리하게 아프다. O라고 체크하셨으면 주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근육통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 근육통을 해소하기 위한 이제 파스라든지 실제로 따뜻한 수건을 여기 지금 이 아픈 부분에다가 두시는 게 아니라 팔이 있으면 팔꿈치, 그죠? 팔꿈치 있는 부분에다가 조금 팔꿈치 밑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좀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움직여줄 때 통증이 없다. 네. 다른 사람이 움직여줄 때 통증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목을 움직여 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수축성 구조라고 하는데요. 인대 같은 그런, 그죠? 인대 같은 그런 데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인대는 괜찮구나. 인대는 괜찮구나. 다른 사람이 움직여줬을 때 통증이 없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손목을 펼 때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O라고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찌릿찌릿하다.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네, 신경이 눌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이 조금 눌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목을 짚을 때마다 아파서 깜짝깜짝 놀란다. 네, 이것도 신경이 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손목을 짚을 때마다 아파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가 되시면 사실은 병원을 빨리 가보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네. 병원을 빨리 방문하셔가지고 네, 손목에 이제 이상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네, 2번 부위에 통증 있으신 분, 네, 눌러보시고, 네, 손 들어보시면, 자, 새끼손가락 쪽 아래의 손목 부위가 눌렀을 때 아프다. 아프면 O, 아니면 X. 그래서 눌렀을 때 통증 정도가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O, 아니면 X. 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 통증이 없을 때는 O, 아닐 때는 X. 네. 그리고 손목을 펼 때, 네, 손목을 이렇게 뒤로 펼 때 통증이 있다. 통증이 있으면 O, 통증이 없으면 X. 네,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일단은 아래 새끼손가락 쪽 아래의 손목 부위가 눌렀을 때 아프다. 이렇게 O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신경이 척골신경 예전 용어긴 하지만 이제 어른들이 자쪽신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쪽신경.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이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조금 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눌리는 게 찌릿찌릿한 통증을 느껴지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없습니다. 주로 이런 신경이 눌리는 거는요. 그리고 손목을 펼 때 또 통증이 있다. 손목을 이렇게 뒤로 펼 때 통증이 있다. 이런 것도 신경이 눌리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신경의 눌림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것도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쪽 앞서 말씀드린 전완 근육, 그죠? 전완 근육.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팔꿈치면요. 팔꿈치 아래에 있는 근육을 전완 근육이라고 합니다. 네, 손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개죠? 네, 손목 전까지 있는 요 근육들을 전완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바로 아래에 있는 요 부분에 보통은 붙어가지고 이렇게 손목을 지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지나오게 되는 근육들이 생기니까요. 근육들이 있으니까요. 요 손목이 밑에 있는 여기 근육이 좀 단단해져 있을 수 있다. 또는 짧아져 있을 수 있다. 또는 근육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되셨죠?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손등이 아픈 경우입니다. 자, 손등이 아픈 경우, 네, 저요 하고 지금 손 들고 계시죠? 네, 다 보입니다. 네, 손등 부위가 아프다. 네, O 또는 X.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하게 아프다. O, X.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있다. O, X. 그리고 손목을 구부리는 건 이렇게 구부리는 거죠. 구부릴 때 통증이 있다. 통증이 있으면 O, 아니면 X.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손등 부위가 아프신 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하게 아프다. 이런 경우에도 주로 근육통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는 경우가 근육통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을 구부릴 때 통증이 있다. 네, 이걸 이제 남이 구부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구부리는 거면 또 이것도 근육통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근육통이 좀 짧아진 경우, 케이스. 그리고 또 손목을 구부릴 때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이렇게 뒤에서 지나가는 신경이 있거든요. 뒤에서 지배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걸, 자, 요골 신경이라고 합니다. 네. 요골 신경, 레디알 널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레디알 널브. 네. 이 요골 신경이 어떻게 된다? 찌릿찌릿할 경우에는 눌릴 수 있다. 네, 이런 걸 조금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냥 판단하시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는 이게 손목 통증입니다. 제가 어렵게 안 쓰려고 근데 그림이 예뻐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손목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네, 이 원인에서 지금 보시면 일단 염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염자. 네, 그래서 염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처음에 딱 이게 삔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나 손목을 삐었어. 발목을 삐었어. 할 때도 염자죠. 그래서 손목을 삔 경우. 그렇죠? 그럴 때 일단은 응급처치를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응급처치란 가장 처음에 처치를 말하는 건데요. 가장 처음에 딱 삐었을 때는 일단 그 부위가 부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종이. 근데 부종이 나타나게 되면요. 여기 이제 손목 주변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있나요? 손목에 여기 뼈가 있는데 뼈가 무려 8개나 됩니다. 네, 아주 작은 뼈들이 8개나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8개가 막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그걸 이제 묶어주는 게 뭐냐면요. 인대입니다. 인대. 네. 그런데 이 인대가 이 부종이 딱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인대는 사실 늘어나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고무줄이 확 다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다음번에 그 고무줄이 가지고 있는 신축성을 그대로 못 가지게 되잖아요. 인대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일단 부종이 생기지 않게끔 처치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가운 걸 예를 들면 지금 손목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손목에 수건 같은 거, 손수건 같은 걸 대고 거기에다가 아이스를 대주신다든지 그죠? 차가운 얼음 주머니 대주신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핫팩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초기에 다치셨을 때 핫팩을 댔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핫팩을 대면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다 보면 혈류의 순환이 어떻게 될까요? 네, 훨씬 많아집니다. 네, 혈류의 순환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여기에 붓기가 더 커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종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인대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손상이 훨씬 더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아이스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손목 보호대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손목 보호대. 네. 그리고 손목 보호대는 어디다 해주셔야 되냐면 어, 여기 지금 손목, 연목 있으면 손목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엄지손가락 아래 부분, 아래 부분, 그 다음에 손목 여기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간단하게 테이핑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건염. 네. 여기에는 건이라고 하는 이제 근육이 있으면요. 이 근육이 뼈에 붙을 때는 이 근육 자체로 붙기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건의 형태로 가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건이 이제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근육과 연결돼서 뼈에 붙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염증도 사실은 또 어떤 것과 관련돼 있냐 부종과 관련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종은 가장 사실 엄청난 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생기면 안 된다 부종은. 네. 자, 그 다음에 뭐 건방염, 뭐 관절염 이런 지속적인 마이크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트라우마, 네, 마이크로가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외상, 네, 외상, 미세 외상, 뭐 미세 외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뭐 건망염도 그렇고 건염도 그렇고 이런 게 자꾸 발생하게 되면서 조직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해지게 됩니다. 네. 이 조직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인대는 또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신축성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손상을 많이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부종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붙지 않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예를 들어서 손을 좀 많이 쓰고 나서 통증이 생겼다 이러면 일단은 조금 차가운 걸로 조금 그 열감이 있으면 그 열감을 좀 식혀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열감은 좀 식혀주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뭐 골절, 뭐 이런 건 병원에 가실 거고, 그죠? 반드시 병원 가셔야 되는 것들이고, 손목 터널 증후군도 사실은 심각한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 터널 증후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부분에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큐비탈 터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 부분에 손상이 있을 때도 사실은 어떻다? 손목과 연관이 된다. 왜냐면 신경이 같이 지나가게 되니까요. 그럴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신의 평소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은 사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자, 요양보호사님들 보시면 사실 이렇게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환자들을 케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케어할 때 네, 이런 자세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런 자세적인 문제가 어떻게 돼요? 이 손목에도 사실은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손목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자세적인 문제 때문에 뭐 허리 통증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죠? 허리 통증, 그 다음에 목 통증, 네, 그다음 뭐 호흡계 여기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호흡계 문제도 오실 수 있고 자세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그런 다양한 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평소 일하는 자세를 좀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이 손목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자세적인 자세가 많이 좋아지시게 되면 이런 손목 건강도 좋아지실 수 있고 실제로 또 전체적인 신체의 메커니즘도 좋아지시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앞에서 보셨던 이제 그 손목 이제 앞으로 고개를 숙여진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손목을 쓰는 자세는 사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만 딱 가지고 왔는데 왜냐면 이게 하나만 딱 보시면 되게 쉬워요. 근육이 막 여러 개 보시면 어렵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근육을 뭐라고 하냐면요. 좌 쪽에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게 척측이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척골측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좌쪽에 있는 손목을 펴는 근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쪽에 있는 손목을 펴는 근육이 지금 팔꿈치 밑에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팔꿈치죠. 그죠? 엘보우, 팔꿈치 그리고 새끼손가락 밑에 여기에 붙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붙어 있는 근육을 이렇게 재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붙어 있는 근육을 저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자세로 많이 쓰게 되면 손을 이렇게 뒤로 올린 자세로 손등을 위로 올린 자세로 많이 쓰게 되면 이 좌쪽 손목 평근이 짧아지게 됩니다. 네. 이게 짧아지면서 갖고 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짧아진 것들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방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스트레칭을 하면 되지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과 관련된 것들을 좀 오늘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Q. 네. 팔꿈치 통증과 손목 통증은 상관이 있다? 없다? 네. 뭘까요? 답이? 네. 알고 계시죠? 네. 답은 있다. 네. 있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팔꿈치에 있는 근육의 경직이 딱딱해지는 게 손목 통증과 상관이 있다? 없다? 답은 뭘까요? 네. 답하셨죠, 벌써? 네, 답은 맞다입니다. 네. 그러면 이 팔꿈치에 있는 근육의 경직을 이완을 시켜준다면 손목 통증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네, 맞습니다. 좋아집니다. 정답입니다. 네, 답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그 팔꿈치 밑에 있는 근육을 많이 마사지를 해주신다든지, 네, 마사지를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핫팩을 대주셔도 되고, 그리고 휴대용 저주파 치료기도 있거든요. 네, 저주파 치료기.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꿈치 위쪽에 있는 위팔 세갈래근,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삼두박근이죠. 이 근육입니다. 네, 여기가 팔꿈치고요. 팔꿈치 이게 위에 있는 근육입니다. 네, 위에 있는 이 근육. 그래서 삼두박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위팔레 세갈래근은 손목 통증과 연관이 있다? 없다? 답은 뭘까요? 이렇게 손목과 떨어져 있는데 연관이 있을까? 그죠? 궁금하시죠? 네, 답은 있답니다. 네, 너무 쉬우시죠? 다 답이 있다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 위팔 세갈래근을 그렇다면 이 위팔 세갈래근을 세갈래근이 예를 들어서 뭐 그 근육통이 있다 이러면 손목에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근육통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실제로 위팔 세갈래근을 스트레칭을 해주신다거나 이 부분에 핫팩을 대주신다거나 그 다음에 뭐 저주파 치료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용해 주신다거나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손목 건강을 위한 케어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맨 처음에 이제 따뜻한 수건이라든지 또는 전기 핫팩 아니면 뭐 들고 다니는 일회용 핫팩 이런 것도 요즘 많으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피부에다가 바로 대시면 저온 화상을 입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온 화상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월로 많이 싸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뜻한 수건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는 병원마다 다 있으니까 수건을 물에 적셔서 이렇게 지퍼백 같은 것에 넣어가지고 지퍼백은 좀 그런가요? 그냥 일반 뭐 비닐팩, 네, 일반 비닐팩에 넣으셔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주시면 너무 뜨겁지 않게끔, 네, 만졌을 때 뭐 뜨끈뜨끈하다, 따뜻하다, 뭐 이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팔꿈치 밑에 근육을 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한 뭐 길게 안 해주셔도 뭐 5분 정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 빨리 식으면 빨리 식어도 네, 괜찮으니까요. 한번 해주시고 스트레칭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이런 것도 어렵다 그러시면 그냥 뒤에서 제가 스트레칭 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대용 저주파 치료기가 있어요.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은데요. 이게 뭐 요즘에는 무선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또 유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뭐 유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이제 사용하기가 조금 더 쉬우시잖아요. 사실 환자 케어하면서 뭐 이렇게 줄까지 달려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무선을 또 쓰실 수도 있는데, 이 무선의 단점은 이렇게 패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아픈 통증인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 실제 통증이 나타나게끔 유발하는 부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발하는 부위에다가 붙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사지 효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사지 효과로 뭐 쓰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쓰셔도 되고, 만약에 유선으로 있는, 예를 들면 여기가 휴대용 저주파 치료기고, 여기에 선이 이렇게 있어서 패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드가 뭐 한 4개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쌍으로. 네. 그래서 이 4개 정도 되는 걸 이렇게 지금 팔꿈치 위아래 이렇게 붙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손바닥 있는 부분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고요. 사실은 여기 손등 있는 부분, A 있는 부분이랑 여기 지금 여기 팔꿈치 밑에 있는 B 부분을 붙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효과가 있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 B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아니죠. 여기가 C가 돼야 되겠네요. C 부분이랑 여기 손바닥 안쪽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팔꿈치의 안쪽이거든요. 안쪽 팔꿈치 밑에 있는 부분. 이게 제가 헷갈렸나요? 맞죠? 안쪽 팔꿈치 있는 부분에 B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하셨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팔꿈치 쪽에 뭉친 근육 부분과 손목이 아픈 부위에 붙여서 적당한 강도로 적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다 괜찮으니까요. 적당한 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뭐 지금 따뜻한 수건으로 이완을 시켜 놓고요. 그리고 뭐 저주파 치료기 뭐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 내에서 자, 손목을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네, 통증이 있으시면 안 돼요. 아프시면 없는 범위 살짝 이쪽 방향으로 당겨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잡고,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손목 근육, 수근골이라고 해야 하는 이 8개의 지금 뼈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뼈 사이사이에 공간들이 조금 늘어나겠죠. 네.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앞뒤로 이렇게 약간 살짝 움직였을 때 약간 이렇게 저희가 견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견인을 해서 트랙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살짝 당기는 거. 그게 당겨가지고 위아래로 살짝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뼈와 뼈 사이에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그 움직임을 다시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쉬우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손목 건강을 위한 케어 방법에서 지금 손목 주변 근육을 좀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손목 주변 근육 보시면 A, B, C에서 이렇게 액티브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능동, 관절, 가동 범위라고 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측정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네, 스스로 지금 손바닥을
지금 팔 쪽으로 갖다 붙이는 거, 그죠? 구부리는 거, 손목을 구부리는 거, 그 다음에 손등을 뒤로 제끼는 거, 그 다음에 주먹을 쥔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측면 쪽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스트레칭 해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손목 쪽 근육 스트레칭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쭉, 그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엘보우, 팔꿈치면요. 네, 팔꿈치에서 쭉 손목을 구부려가지고 당기는 범위, 그 다음에 손목을 펴을 해서 뒤로 당기는 거, 그 다음에 손목을 이렇게 펴한 자세에서 체중을 실어서 앞으로, 네, 이렇게 테이블을 이용해서 당기는 방법, 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그죠? 손등을 이렇게 테이블에 넣어서 다시 몸을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면 그 손목을 굽힘하는 근육들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이 동작을 할 때 페인이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통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통증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적당하게, 네, 거기까지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그 앞에서 말씀드린 염좌라든지 삠이죠. 네, 손목을 삠,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운동하다가 다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돼요.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하시다 보면 이런 앞에서 하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그게 액티브 레인지 오브 모션이었죠. 있는 범위, 이런 게 좋아지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로 체크를 해보실 수 있어요. 스스로 자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손바닥을 위로 한 상태에서 손바닥을 밑으로 한 상태, 뭐 이런 것들도 또 트레이닝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물건 같은 걸 짚으시면서 같이 트레이닝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짚으면서. 그리고 여기 안에 물컵 안에, 지금 물컵이지만, 이걸 이제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근력 운동에서는, 예를 들면 500cc 짜리 물통 들고 하시다가, 좀 잘하게 되면, 여기서 한 800cc 올린다든지, 그리고 잘하게 되면 1000cc 올린다든지, 1000cc는 너무 좀 무거우실 수 있으니까 1리터 정도는 그렇게 점차적으로 조금 올리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 꼭 500cc로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500cc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손목에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무리가 돼요. 그러면은 조금 낮춰서 한 300cc 정도만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늘 그런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립 스트렝스닝이라고 해서 여기 공이 있으면 공을 꽉 쥐는, 네, 꽉 쥐는 스트렝스닝이죠.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력 운동을 손가락이랑 같이 했을 때 손가락을 꽉 쥐는 이런 운동을 하시면 또 손목에도 근력 운동이 같이 되니까요. 이런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순서를 쭉 정했는데요. 네, 이 순서에 따라서 쭉 같이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너무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요양보호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 손목 통증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손목 통증과 관련된 운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한 동작은 어떠냐면요. 일단은 이제 이 손목에 보시면 손목에 이제 8개의 그 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뼈들을 살짝 늘려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여기 지금 이 방향대로 있죠? 그래서 이 방향 그대로 손을 살짝 이렇게 잡습니다. 잡아서 그대로 당겨주세요.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천천히 힘을 빼시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당기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다시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힘을 빼고. 그렇죠. 다시 셋,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힘을 빼고. 자, 반대편도 할게요. 자, 살짝 그대로 잡으시고, 자, 내려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있으면 이 방향 그대로 당기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빼고, 다시 또, 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빼고, 다시, 셋,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빼고.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스트레칭을 할 텐데요. 이제 손목과 관련된 근육이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팔꿈치잖아요. 그래서 팔꿈치로부터 시작해서 손목을 넘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팔꿈치 있는 부분들을 스트레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전완이라고 하죠. 네, 이 부분을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스트레칭 하시기 전에 뭐 따뜻한 수건으로 좀 이완을 시켜 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휴대용 저주파 치료기 같은 걸로 이런 부분에 같이 손목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에 뭐 조금 치료를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사실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손목을 뒤로 이렇게 제끼죠.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제낀 상태에서 먼저 손을 이렇게 꽉 잡아주세요. 꽉 잡은 상태에서 제가 팔꿈치를 지금 구부린 상태죠. 구부린 상태에서 앞으로 쭉 갑니다. 네, 팔꿈치를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생각보다 조금 아프실 텐데 아픈 정도로 말고 그냥 시원하신 정도, 네, 그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픈 정도는 하지 마세요. 네, 다시 이렇게 손목을 딱 제낀 상태에서 팔꿈치를 쫙 펴시는 거예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잘하고 계시네요. 다시. 자, 손을 제낀 상태 다시 앞으로 쭉 더. 셋,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빼고. 그렇죠. 반대편도 같이 해볼게요. 네, 손을 이렇게 뒤로 딱 제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도 있죠? 엄지손가락까지 해서 이렇게 뒤로 꽉 제껴주시고 다시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빼고. 그렇죠. 다시 손을 확 이렇게 뒤로 제껴진 상태에서 쭉 앞으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조금 힘드신 분들은 5번만 하셔도 됩니다. 5초만 하셔도 됩니다. 다시 쭉 앞으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천천히 빼고. 자, 여기서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뒤로 제꼈는데 손가락까지 뒤로 제껴주시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손가락까지 뒤로 이렇게 엄지손가락부터 해서 뒤로 제낀 상태에서 앞으로 쭉 가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다시 또 쭉.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다시 또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잘하고 계세요. 자, 어깨나 이런 부분들을 정렬을 꼭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하실 때도요. 다시 손가락 뒤로 딱 제껴주시고 다시 쭉 앞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약간 찌릿찌릿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뭐 새끼손가락이 좀 찌릿찌릿한다거나 이쪽으로 아니면 엄지손가락 쪽으로 좀 찌릿찌릿한다거나 이러신 분도 있을 텐데 그냥 시원할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신경도 같이 늘어나는 거라서요. 신경을 스트레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거든요. 다시 쭉 가지고 갑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마지막이죠. 다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일단은 뭐 아무런 도구 없이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손을 편 상태에서 뒤로 제꼈으니까 이번에는 손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을 구부린 상태도 마찬가지로
지금 팔꿈치에서 보시면 이 팔꿈치에 안쪽에 붙어 있는 근육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셨을 때 이렇게 제가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손등을 잡아서 이렇게 누르고 있죠.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누르고 팔꿈치를 이렇게 조금 펴시면서 네, 앞으로 내려가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주세요. 꼭. 다시 손 구부린 상태에서 쭉 앞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조금 아프실 거예요. 그죠? 다시 손 구부린 상태에서 쭉 앞으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제껴주셔야 됩니다. 네. 가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어땠죠? 손을 주먹을 쥐어보세요. 그럼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주먹 쥔 상태에서 더 당겨주신 거예요.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세요. 다시 쭉 펴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몸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쭉 하시면 됩니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좀 시원하시죠? 네, 반대편도 같이 해볼게요. 네, 손가락 편 상태에서 쭉, 네, 팔꿈치 구부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으로 쭉, 네,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잘하고 계세요. 다시 손가락을 살짝 조금 더 구부린 상태 내에서 앞으로 쭉.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다시 숨 크게 들이쉬고 후 내쉬시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살짝 더 구부려 주시고 여기를 살짝만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새끼손가락 쪽을 조금 더 눌리셨을 때나 엄지손가락 쪽을 좀 누르셨을 때 아픈 이게 그 신경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드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네, 너무 찌릿찌릿하게 통증이 느낄 정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기분 좋게 늘어날 정도, 네, 그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다시 주먹을 쥔 상태에서 딱 잡아주시고 쭉.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다시 쭉.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잘하셨어요. 이제 한번 손목 털어주세요. 네. 손목 한번 털어주세요. 네. 손목 한번 털고. 네. 좋습니다. 굿. 자, 이번에는 사실 테스트도 되는 거지만 이게 운동으로도 쓰여지거든요. 저희가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손목을 뒤로 제껴진 상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밀어주시면 더 시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반대쪽 밀어주시고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다시 반대쪽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다시 반대쪽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네. 다시 역팔렌 테스트로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또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반대쪽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다시 반대쪽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제자리. 다시 반대쪽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제자리. 굿,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늘렸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근육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강화 운동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편안하게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데 주먹을 꽉 쥐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을 꽉 쥐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요. 다시 주먹을 꽉 쥐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자, 이걸 이제 물리치료 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 내에서 근육이 같은 길이를 가지면서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근력 강화에 좀 도움이 됩니다. 네, 다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굿,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쫙 펴주시는 거예요. 손을 쫙 편 상태 내에서, 자, 손을 제가 뒤로 이렇게 살짝 제꼈죠? 네. 이렇게 쫙 편 상태에서 스트레칭 해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굿, 잘하셨어요.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다시 또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잘하셨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양손을 이렇게 모아서 벌린 상태에서 손가락까지 같이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같이 힘주시면서 눌러주세요. 하나, 둘. 반대쪽은 그러니까 지금 왼손으로는 오른손을 미는 거고요. 그죠? 누르는 이렇게 저항을 딱 이렇게 저항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오른손으로는 스트레칭을 이렇게 시켜주는 겁니다. 같이 동시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힘 빼고. 다시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힘 빼고.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손가락 끝만 닿는 거죠. 그러니까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스트레칭도 하면서 동시에 근력 운동도 할 수 있는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힘 빼시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털어주세요. 네네.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지금 이 정도만 하셔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운동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여기 이제 팔꿈치죠. 팔꿈치 위쪽에 있는 이쪽 근육 혹시 기억하실까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위팔 세갈래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로는 삼두박근 뭐 이런 걸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삼두박근을 같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손목을 일단 손을 주먹을 쥐고 손목을 이렇게 당겨 보시고요. 손목을 제 몸 쪽으로 당겼죠. 그 상태에서 그죠? 지금 팔꿈치를 구부렸죠. 그 상태에서 이 손이 어깨 쪽에 딱 하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물렸을 때 쫙 당겨주시면 됩니다. 네, 같이 쭉 늘어날 수 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근데 아플 정도로 안 하셔도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손목을 당기실 때도 이제 이쪽 부분이 좀 많이 당기시는 부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신경이 조금 더 짧아져 있으시다거나 이러시면 좀 찌릿찌릿한 통증이 많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다시 쭉, 네.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숨 크게 들이쉬고 후 내쉬면서 다시 가지고 갑니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죠? 반대편도 같이 해볼게요. 반대편은 어떻게 했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원래 하셨던 거 기억하시면서. 네. 자, 손을 주먹 쥔 상태에서 안으로 당기시고, 그죠? 이 주먹이 어떻게 합니까? 어깨 쪽에 딱 부딪힐 수 있게 하시고, 이걸 이렇게 팔꿈치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네, 사실 어깨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트레이닝에도. 다시 또 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시고요. 그렇죠. 자, 마지막 당기신 상태에서 쭉 위로 올려주십시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네,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가슴근, 큰 가슴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앞쪽에 있는 여기 이제 가슴에 붙어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이 가슴에 붙어 있는 근육이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라운디드 숄더 해서 이렇게 그 구분 어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둥근 어깨. 근데 이 둥근 어깨가 되면 사실 손목에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트레이닝을 하실 때 여기 어깨를 딱 펴시면서 자, 손을 뒤로 딱 제껴주시고 제가 보시면 이렇게 이런 자세로 팔꿈치 그죠? 이런 자세로 쭉 뒤로 당겨 주십시오. 자, 고개는 사실 앞을 보셔야 되고요. 저 밑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정렬을 좀 맞춰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자 뒤로 손이 있으니까 손 깍지 낀 손을 뒤로 쫙 당겨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다시.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다시 쭉. 네. 손목이랑 전체가 다 늘어날 수 있게.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시고. 그렇죠. 자, 손을 제가 이제 이렇게 깍지를 꼈는데 이걸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깍지를 껴주셔서 밑으로 내리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아유, 잘하셨어요. 굉장히 힘드셨죠? 네, 어깨도 한번 풀어주시고, 네, 어깨를 돌릴 때도 사실 손을 이렇게 어깨 딱 두시고 같이 돌려주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천천히 뒤로 밑으로, 그죠? 반대로도, 그죠? 뒤로 위로 내렸다가 앞으로 내렸다가 밑으로 내렸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운동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 손을 짚는데, 자, 테이블 위에 손이 짚은 게 잘 안 보이네요. 예를 들면 이렇게 테이블 위에 손을 조금만 뒤로 가겠습니다. 네, 조금만 뒤로 챙겨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얼굴이 좀 더 보여야 되니까 조금만 더 뒤로. 네, 네네네. 오케이. 네. 자, 이 상태에서 체중을 조금 실어주시는 거예요. 체중을 실어줄 때는 손에 꼭 힘을 주셔야 되고요. 네, 손에 꼭 힘을 주고 준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체중을 실었을 때 늘어나겠죠. 근육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시고요. 근데 혹시나 이제 이 운동을 하실 때 이제 손목 통증, 그지? 손목 터널 증후군,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손목 사이에다가 여기 이제 터널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아치가 있는데 그 아치 부분을 좀 받쳐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수건 같은 걸로 좀 받친 상태 내에서 사실 이렇게 좀 체중을 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만약에 통증이 있으시면 이 운동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됐죠? 다시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그렇죠. 다시 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다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자, 이제 손을 반대로 손등을 여기 테이블 위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둔 상태에서 앞으로 쭉, 그죠? 뒤로 이제 쭉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고. 이 부분이 훨씬 더 아프실 거예요. 왜냐면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근육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타이트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시고요. 다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빼시고 조금 털어주세요.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아프게는 하지 마시고요. 네, 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체중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 스트레칭 해주셔도 되고 반대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체중을 조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아프실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통증이 좀 적은 범위 내에서, 네, 거의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해주신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시 승목 털어주시고, 네, 이렇게,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이제 스트레칭, 그다음에 스트렝스닝 관련해서 저와 같이 운동을 하셨는데요. 한 이 정도 운동을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손목 통증을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